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평일의 반이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날씨가 너무 쌀쌀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춥다 볼 수 있을 정도인데 가디건이나 외투 하나 챙겨서 나가시는 게 몸 건강 챙기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어 많은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한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탈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단기 변동성에 집착하지 말아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유명 V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 캐피탈리스트이자 민간 우주 개발 업체 버진 갤럭틱의 최고 경영자 차마스 팔리아파티아의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는 권장한다. 다만 가격 변동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결국 좌절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의 경우 중앙은행과 대형 금융기관이 통제하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해치 수단이라며 단기적인 움직임만 보고 비트코인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식, 채권과 같은 움직임을 바란다면 결국 큰 좌절감만 느끼게 될 것이라 언급을 했는데요. 이 말의 경우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중장기 홀더분들이라 알고 있어 이제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뜨끔하실 만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변동성은 누구도 맞출 수 없죠.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변동성을 맞출 수 있다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것을 리스크라고 하죠. 이 리스크를 즐길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가치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우리와 크게 상관없다.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페이스북의 전 부사장의 경우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비트코인이 대안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페이스북 부사장 같은 경우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비트코인이 대안이다, BTC가 대안이다 언급을 했죠.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전 페이스북 부사장이자 소셜캐피털 CEO인 차마스 팔리아파티아의 경우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비트코인이 수십억 명 투자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신흥 디지털 골드, 즉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에 따라 미 증시의 방향성과는 반대로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또한 대폭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나라, 대표적인 나라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을 볼 수 있을 텐데 자국 화폐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통화 가치가 상실한 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바뀌고 있을 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실질적인 통화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현재 암호화폐라는 시스템이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은행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남부사령관이 위험 요인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부사령관 같은 경우는 남미에서 암호화폐 사용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는 위험 요인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남부사령관의 경우 이 사회에서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위험 요인으로 암호화폐를 꼽았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상당수 투자자는 국제 금융 시스템 규제 및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자 암호화폐를 선택한다며 미국은 이러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강조를 했는데요. 이
이 이야기는 상당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베네수엘라 등에서 암호화폐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의 경우는 자신들의 자국 통화를 들고 있는 것이 자산을 까먹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에 대한 즉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국 화폐로의 경제 활동이 힘들 정도로 화폐의 가치가 없어지다 보니 대시텍스트라는 간단한 교환 방법을 통해 암호화폐로 물품을 주고받고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나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규제가 마음에 안 들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선택하겠어 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력을 알 수 있는 반증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남미 등 제3세계에서의 암호화폐의 활용성이 금융 선진국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한 열풍이 돌며 실질적인 테스트와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또한 2021년까지 CBDC의 테스트를 마치겠다는 큰 커리큘럼을 공개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은행에서 CBDC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내년에 시험 유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큰 빅뉴스이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 현금 유통화된 CBDC 시험 유통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행과 환수를 맡고 유통은 민간이 담당하는 실제 현금 유통 방식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파일럿 테스트 체계가 가동된다고 합니다. 7일 한은에 따르면 앞서 지난 7월까지 CBDC 기반 업무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인 CBDC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컨설팅 사업에서는 CBDC 업무 과정 및 양식을 설계하며 내년에 추진할 CBDC 시험 체계 구축 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일반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CBDC를 직접 발행, 유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금처럼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 유통할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 CBDC 파일럿 테스트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3년 뒤도 아닌 내년 파일럿 시스템을 충분히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되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코로나 경기 부양책으로 전 국민들이 지역화폐에 대한 개념이 생기며 많은 곳들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이 되었었죠. 이 인프라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CBDC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 않을까. CBDC라는 단어는 안 쓸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죠. 네, CBDC의 전신 기술이 비트코인의 기술이기에 CBDC가 활성될수록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볼수록 세상은 바뀌고 있구나 다시 한번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내용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사의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센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리플 본사가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라센 같은 경우는 리플이 좀 더 유리한 규제 환경을 위해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사의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 라센의 경우는 리플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규제 입장으로 인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20일 LA 블록체인 서밋에서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암호화폐 규제에 유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샌프란시스코의 본사가 미국을 떠나기로 한다면 영국이나 싱가포르로 이동할 것이다. 구체적인 나라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 밑에 내용은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내용들은 작년부터 꾸준히 언급이 있었죠. 꼭 리플사뿐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 입장에 있어서 미국은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를 하는 국가가 여기 나와 있는 영국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대표적으로 스위스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옮겨가면서 미국 내에서도 제도적으로 암호화폐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친화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좋은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언급은 이미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미 정부 또한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과연 리플사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소식뿐만 아니라 리플사의 파트너십 소식이 나왔습니다. 파트너십 소식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일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디지털 결제 솔루션 레몬웨이가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레몬웨이의 경우는 유로 대 유로 국제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리플렛을 사용할 예정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온라인 시장을 위한 범유럽 결제 솔루션인 레몬웨이의 경우 리플렛과 제휴를 통해 결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 협력을 통해 레몬웨이의 경우는 유로 대 유로 결제 게이트를 개선할 수 있고 향후 다른 금융 통화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을 했는데 레몬웨이의 결제 처리 및 관리 솔루션의 경우는 200개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포함하여 1,400개 이상의 유럽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리플사의 사업은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XRP의 가격은 마치 리플의 사업성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투자자분들의 애간장을 타게 하는데요. 사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모든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말인즉슨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개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4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최우선일 텐데 하루빨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낮아져서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XRP의 그동안의 호재들이 폭발하며 상승하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43포인트로 중립에서 다시금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었는데 가격의 하락이 포인트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지금 10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10월의 중순까지는 50에서 60 정도의 포인트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57% 상승한 1230만원대, 이더리움의 경우는 0.04% 사실상 거의 보합 흐름이죠. 39만 4천원대, 시가총액 4위의 XRP 같은 경우는 1.01% 상승하며 28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코인들 또한 전반적으로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참 안타깝죠. 58.5%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